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일 새벽 모의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각 매체들의 보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일보가 갤럽에 의뢰한 조사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 처음으로 앞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24대 22. 그래서 2%포인트 앞섰다. 물론 이거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대선이 3년 넘게 남았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2년도 안 지났는데.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승세고 이재명 대표는 정체 상태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의미를 가지고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 여기에 보면 서울에서는 한동훈이 24고 이재명이 22. 한동훈이 앞섰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한동훈이 24, 이재명이 27. 이재명이 앞섰죠. 그런데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 이건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34.6%, 민주당이 33.5%. 그러면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1.1%포인트 우위다 이런 거죠. 작년 6월에는 어땠냐면 국민의힘이 30.8, 민주당이 35.1. 그래서 민주당이 4.3%포인트 우위였습니다. 서울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4.3% 민주당 우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힘이 1.1%포인트 우위. 경기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0.0, 민주당이 40.7. 이러면 민주당이 거의 10.7%포인트 앞선 거죠. 작년 6월에는 국민의힘이 30.6, 민주당이 37.4. 그래서 6.8%포인트 민주당이 앞섰다. 근데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더 오히려 격차를 벌렸다. 인천에 보면 국민의힘이 35.1, 민주당이 34.7. 그래서 국민의힘이 0.4%포인트 앞섰다. 그러는데 작년 6월에는 국민의힘이 30.8, 민주당이 35.7. 그래서 4.9%포인트 민주당이 앞섰을 겁니다. 그것이 근소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우위로 바뀌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지난 대선 결과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선 때.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아닙니까? 대선 때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50.56, 이재명 후보가 45.73. 그래서 윤 후보가 4.83포인트 앞섰고요. 인천에서는 윤 47.05, 이재명 48.91.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1.86%포인트 앞섰고, 경기도에서 윤석열 45.62, 이재명 50.94. 그래서 5.32%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거하고 오늘 제가 중앙일보 갤럽 조사,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이거를 비교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6개월 정도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한 6월쯤이 되겠죠. 이때는 서울, 인천, 경기 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 경기까지.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후보가 무려 5%포인트 가까이 4.83%포인트 대선 때 앞섰던 서울에서도 6개월 전에는 민주당이 앞섰다는 거죠.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이죠. 이거는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게 대선 때 투표 결과 지형과 유사하게 바뀌었다.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 수도권 구도가 지난 2022년 3월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구도와 유사하게 됐다. 비슷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실망에서 달아났던 수도권 표가 한동훈 비대위 출범과 더불어서 상당 부분 컨벤션 효과로 지금 모아졌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아졌다. 컨벤션 효과로. 흩어졌던 윤석열 지지표가 상당 부분 모아졌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는 일부 허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허수는 바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의 실망해서 중도나 뭐 이런 쪽으로 흩어졌던 표가 한동훈 비대위 때문에 이제 기대 효과를 갖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작년 10월에 인요한 혁신위원회 때문에 기대 효과를 갖고 모아졌다가 그게 다시 흩어졌다가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 효과로 다시 또 지금 뭉치기 시작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 한동훈 컨벤션 효과가 지금 이렇게 꽤 있는데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증폭이 될 것이냐 하락이 될 것이냐는 문제죠. 저는 이걸 유지하려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더 파이팅을 보여줘야 된다. 일단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표 흩어진 거를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럼 이 다음에 나는 윤석열과 무엇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이것이 공고하게 한동훈 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미정이죠.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뭐 이 부분을 관련해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오늘 아침에도 보면 여전히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가 뭐 62% 내지는 60 중앙일보 갤럽 조사는 6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압도적인 국민이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자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쪽에 손을 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컨벤션 효과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기다가 민경호 비대위원 사퇴 뭐 이런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의 악재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동훈 비대위가 보다 더 전향적인 어떤 다른 조치 이런 걸로 커버해가면 이 악재를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악재가 그대로 컨벤션 효과에 대한 그 축소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시점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이거 조사한 시점을 따지면은 한 2, 3일 정도 전이 되겠죠. 2, 3일 정도 전에 국민의힘이 보여준 그 에너지, 일반 국민들의 그 지지율 이런 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받았던 수도권 표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오로지 한동훈 비대위 역량에 달려있다. 이번부터는 뭐 내일부터는 이제 전국을 순회한다고 하니까 아마 순회하는 동안에는 이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순회의 결과물로서 과연 국민들한테 한동훈 비대위가 뭘 보여주느냐. 기대만큼 보여주면 유지가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역시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뭐 비슷한 사람이네. 윤 대통령과의 차별성 같은 것이 전혀 없이. 그렇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기대가 실망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주로 나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장내 정치 지도자 이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얘기했던 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하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이재명 구도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표, 이 상당 부분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회복을 했는데 이게 유지 여부가 앞으로 보름 한 달 정도 여기에서 얼마나 이 컨벤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